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또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 한번 그냥 가볍게, 오늘은 스킵할까 하다가 이슈들이 많아서 한번 또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쉐어를 한 25% 지금 어닝콜이 좀 있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닝콜에 대해서도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길래 이 얘기는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꺼내게 됐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제 CEO 보상 패키지, 그러니까 스탁 옵션 패키지가 제대로 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왜 그러냐면은 소송 걸렸거든요. 그 전에 너무 과한 걸 주지 않았냐로, 그러니까 엄청난 스탁 패키지를 받았죠. 근데 저는 그 소송은 아마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 저도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벌써 꽤 오래전이네요. 4년 전인 것 같은데, 3년 전? 4년 전인 것 같은데 그거를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테슬라 이사진이 사실 그때 설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말 뛰어난 인물인 거죠. 아니면 운이 좋던가. 훨씬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거를 달성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걸 만들 당시에는. 근데 그걸 달성함으로써 그 패키지를 다 이수하게 됐는데 이제 돌이켜보면 과하다. 과하게 설정한 거죠. 왜냐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이 된 거고 그게 지금에 와서 과했다. 글쎄요. 전 일론 머스크가 왠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적 사고가 아니라 이제 유럽이라든지, 왜냐면 미국은 CEO와 일반 인플로이 간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만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거고 새로운 장을 열어주길 기대하는 바가 더 크니까요. 그만큼 리스크도 더 크고. 근데 유럽이라든지 이제 한국 경우는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죠. 미국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 얘기는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 25%가 안 되죠. 테슬라 지분 한 지금 13% 갖고 있는데, 이러니까 영향력은 미칠 수 있는데 자기 의견이 쉽게 견제받는 거란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사진이 있고 다른 대주주들, 기관들이 일론 머스크를 압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기관들은 뭐 테슬라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주식이 올라가는 게 이 기관들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주주분들과 생각이 같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중간에서 어디 합의가 꼭 일론 머스크 편만 드는 게 아니라 그런 기관들이 오히려 인베스터를 대변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AI나 로보틱스에서 이제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언컴포터블하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울티메이텀을 던졌다라는 게, 보상 패키지를 제 생각엔 그걸 앞두고 그게 이제 새롭게 이루어질 거를 거기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앞두고 이제 힘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잘 안 해주면은 난 나가서 딴 회사 차려가지고 이거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댄 아이브스, 제가 이분 의견을 참고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 전 더 옛날부터 이 얘기를 했었죠. 머스크가 테슬라고 테슬라 이퀄 머스크라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 컨트롤 하에서 테슬라가 점점 이제 잘 안 되니까 아마 X도 인수하고 거기서도 그룹을 만들고 있죠. XAI도 런칭해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팀을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속도가 안 나고 있죠. 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그것만 팔지 않았으면, 그때 그 전이 20%대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뛰어난 CEO면은 저도 전혀 토 하나 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정말 뛰어난 CEO인 건 맞으나 모든 인간은 투자는 받고 싶어 하지만 자기의 권한과 영향력은 더 크게 행사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기관도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이런 견제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버릴 거였으면 벌써 뛰쳐나가서 만들 사람입니다. 능력이 어떠신 분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테슬라 안에서 이제 주식 패키지를 새롭게 이 소송이 끝나면 이 소송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데 소송이 끝나면 거기에서 좀 우위를 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견제를 많이 받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배울 점은 테슬라라는 회사가 기존의 클래시컬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타트업을 정말 몇십 개를 묶어놓은 듯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과 새로운 방식의 기업 운영을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누구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만큼 다 새롭게 다 한 거죠.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자꾸 기관 투자자들은 돈만 얹고 기존의 클래시컬한 뷰로 바라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랬다가 너무 너무 가다 보면은 트위터를 인수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지금 돌이켜서 보면.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AI 부분도 겹치는 부분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리고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뮤추얼 베니핏이라는 스페이스X부터 해서 트위터 인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사실 제가 그때 우려했던 게 그래서 제가 그때 비판적인 거를 그때 자꾸 냈던 게 자꾸 이 자신만의 그룹 집단 자기가 100%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상폐시켰지 않습니까? 자기가 100%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가져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그래도 테슬라가 베니핏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이 거리가 좀 생긴 거에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도 테슬라의 주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의 느낌을 그때 잘 정리를 하질 못했는데 후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여하튼 제 생각에는 결국 그 중간 어디서 일론 머스크한테 더 챙겨주게 해야겠죠. 이만큼 끌고 왔으니까. 그리고 더 큰 사람인지라 당연히 더 큰 베니핏이 있어야지. 또 주식 이제 시가총액에 따라서 옵션을 더 준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테슬라를 또 올리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거래할 때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이때 트위터 인수할 때 출혈이 너무 컸죠. 그래서 그 중간 어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도 늘리겠지만 견제도 당연히 기관으로서도 견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든 각자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회사 CEO 갖다 놔도 일론 머스크만큼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속마음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요거를 일론 머스크 중요 발언 때문에 이렇게 다 보게 됐다라는 점. 아직도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한테도 테슬라가 그러니까 서로 정말 아직까지는 한 몸입니다. 제가 요때 좀 우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물론 세상 일이 앞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그건 신만이 아는 거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이 힘싸움,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한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이분은 벌써 어떤 골이나 에임이 정해지면은 그 반대 의견은 묵살하고 미친 듯이 달려갈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미국에서 이런 경영 견제 및 구조가 저는 오히려 더 투명하고 좋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거를 보면은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쫓겨나갔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요 발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트럭 조작 논란인데요. 조작을 했죠. 이것도 일론 머스크. 엔지니어링 익스플레인에서 이거를 상세히 이제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 논란이 지금 한국 분들 중에 한국에선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요, 한 달 전에 지금 사이버 트럭이 포르쉐 911 아마도 제일 낮은 거겠죠. 그걸 토잉해가면서 가는데 911을 이겨버리는 그 영상이 한 달 전에 공개가 됐거든요. 이미 공개가 됐을 때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쿼터 마일이야 이 원 오버 에이트 이게 그러니까 사기쳤다라는 거죠. 여기 이 드래그 레이스 레인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야 이게 8분의 1밖에 안 갔는데 왜 이걸
그래서 사실 영상에 보면은 그런 언급이, 그런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런 언급은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쿼럴 마일이라고 발표장에서 직접 얘기를 했죠. 너무 그건 좀, 그쵸. 일종의 이거 보면은 잘못된 팩트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실수라고, 그렇지만 워낙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이게, 그리고 극적으로 여기 엔지니어가 이미 디펜스 한 게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얘기한 뉘앙스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큰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이버 트럭은 무지막지하게 빠르고요.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요. 테슬라가 테스트한 게 아니라 카와우라든지 이미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 이미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드래그 레이스 한 사람들이 영상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머드 타이어로, 레이스 타이어도 아니죠. 스트리트 타이어도 아닌 머드 타이어를 끼고 11.2초입니다. 쿼럴마일. 람보르기니 우루스보다 빠릅니다. 근데 얘는 타이어도 심지어는, 그쵸, 공도용이죠. 얘는 머드 타이어입니다. 트럭용 타이어를 가지고 11.2고 이미 이걸 리뷰한 사람들이 야, 타이어 바꾸면 이거 좀 더 성능이 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1.2초도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이렇게 무겁고 트럭이 이 정도 속도이면. 실제 포르쉐의 낮은 모델들이 한 11초 후반대에서 중반? 까레라 S가 한 11.2초 똑같네요. 2020년 포르쉐 911 까레라 S가 11.2초입니다. 근데 얘는 타이어가 머드죠. 근데 물론 포르쉐도 워낙에 이 수치가 보수적이라서 근데 비슷하겠네요. 근데 이게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제 토잉에서는 고급 모델하고 상대해가지고는 택도 없겠죠. 근데 사이버 트럭 무게나 이 철판 보십시오. 이런 차가 이미 스포츠카랑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다라는 성능에는 제가 볼 때 이견이 없는데 과대포장한 거죠. 심지어 람보르기니도 이런 하이퍼카라고 불리는 모델 중에서 낮은 급은요 11초 중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변함이 없고 여기서는 여전히 없어서 못 사는 차기 때문에 그리고 좀 디펜스가 그쵸. 여튼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그 말 한 번을 잘못한 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디펜스를 보면은 당연히 이걸 물고 늘어지면은 끝도 한도 없죠. 당연히 그 토잉 트레일러의 타이어가 제가 너무 타이어에 집착하네요. 당연히 드래그 레이스에 적합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80마일도 엄청 빠른 겁니다. 저 느린 속도가 아닌데 80마일입니다. 킬로미터가 아니라 80마일인데 마일 퍼 아워인데 트레일러 바퀴가 그게 아니 100마일 막 160km 이렇게 갈 정도로 견디게 설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끌고 가는 타이어고 미국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 타이어 영상에 보이겠지만 작습니다. 그런 타이어를 낀 트레일러를 끌고 간 데다가 그 트레일러 무게도 더 가벼운 걸 쓸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이제 아마 그런 게 보정이 되면은 왜냐면 엔지니어링 익스플레인은 현재 영상 보고만 판단을 한 거니까 이게 다 보정이 되면은 쿼럴 마일 때 아마 비슷하게 끌고 갈 것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쵸 틀렸죠.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렇게까지 과대 광고를 그냥 토잉하지 않고 아니면 솔직히 그러니까 8분의 1마일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하던가 아니면 그냥 포르쉐의 좀 낮은 모델이나 제가 볼 땐 중간 모델이랑 붙어도 충분히 이게 겨뤄볼 만한데 진다 하더라도 사이버 트럭이 이 정도로 달린다라고 했어도 사람들한테는 충격이 정말 컸을 텐데 무게나 이런 걸 생각하면 왜 굳이 그쵸. 일론 머스크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해왔던 퍼포먼스라든지,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존경과 찬사를, 당연히 보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게 워낙 많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일론 머스크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이런 부분이 좀 오게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도 저는 미국에 돌아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근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난다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보드진도 그걸 알 거고 이사진도 알 거고 다 대주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어딘가는 그어지지 않을까. 떠난다면은 그때 한번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건 진짜 큰일인데 그럴 확률은 아직까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걸 얽히설키 금융망으로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자기도 주식으로 담보대출이라든지 걸려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본다라면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엄포를 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기아 EV9. 이게 뭐 한국에서는 막 상을 받고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디자인상으로는 멋져 보이는데요. 제가 이 차에 대해서 뭐 현대기아차 맨날 까기만 하고 제가 이거를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좀 체감하는 건 좀 다릅니다. 이게 타이틀도 월 한 1000대 좀 넘게 팔았더라고요, 미국 전체. 그러니까 제가 못 보죠. 이 큰 시장에 1000대 뿌려봐야 제가 아직 느끼기에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된 게 기아 EV9보다 사이버 트럭을 더 많이 봤습니다, 이 동네에서. 신기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샘플링이죠. 이게 대수가 많다 그러면 아직 사이버 트럭이 1000대는 못 팔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채널에는 다시 한번 저만의 개인적 의견과 성급한 일반화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사이버 트럭을 더 많이 봤습니다. 기아 EV9보다 이 동네에서. 근데 이 동네에서 어쨌든 이 미국 전역에 1000대만 팔았다 그러면은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좋은 차인지 아닌지는 판매량이 저는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아 EV6도 가져왔는데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판다고 볼 수는 없죠. 월 1000? 잘해야 2000이니까 이 큰 시장에서 이 정도면은 조금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